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강화도의 방사능이 자연 방사능 수치를 훨씬 넘어서 공기 중에 퍼져 있다는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이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겉만 먹기보다는 과학적으로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논문과 국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강화도에서 측정된 공기 중 방사선량이 일반적인 자연 방사선량의 10배 이상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급격히 커졌죠. 하지만 정부 기관과 전문가들은 정밀 조사 결과 실제 측정된 방사선량은 0.059에서 0.212 사이였으며 문제로 지목된 지역의 각도 0.143으로 국내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닷물 속 삼중수소, 세슘 등 주요 방사성 핵종도 최소 검출 농도 미만으로 발표했죠. 그렇다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정상이라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저런 수치가 장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로로 고농도 입자가 퍼진다면 우리 몸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영향은 바로 DNA 손상과 암 발생입니다.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오고 특히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는 미세 입자는 기관지 세포에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호주 방사선보건연구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우라늄 광산 노동자가 23분 동안 작업한 기관지 조직을 분석했을 때 조직 내부 세포의 최대 1.5g의 고선량이 조사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CT 촬영을 50번 넘게 받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방사선량이 기관지 특정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집중된 방사선은 세포의 DNA를 이중가닥으로 절단시키고 돌연 변이를 유도합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갑상선암에 걸린 어린이 환자들의 조직을 분석한 2021년 네이처 논문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특이한 유전자 재배열과 이중가닥 절단 패턴이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100mSv 이상의 방사선 노출에서 암 발생 위험이 명확하게 증가한다고 밝혔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생존자 코호트 연구에선 단지 5mSv만 초과해도 폐암이나 유방암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폐와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방사성 입자는 미세먼지처럼 기도를 통해 흡입되어 폐포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폐 조직에 쌓인 입자는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 저하나 섬유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 심장협회 산화 저널인 서큘레이션의 202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방사성 미세 입자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인구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혈관 사망률이 20에서 30% 더 높았고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도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유럽 다국적 코호트에서도 초미세먼지와 방사능 입자에 동시에 노출된 그룹은 뇌졸중 발생률이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은 단순히 폐에 자극을 주는 것을 넘어서 혈관 내 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전신 염증 반응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높이는 것입니다. 폐뿐 아니라 심장, 혈관까지도 장기적으로 손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내부 장기에 미치는 방사능과 화학 독성의 복합 영향입니다. 특히 우라늄, 라돈, 플루토늄처럼 무거운 방사성 원소는 호흡기뿐 아니라 폐를 지나 혈류로 타고 간, 신장, 갑상선 등 다른 장기에 축적됩니다. 이들은 방사성뿐 아니라 자체 금속 독성까지 함께 갖고 있어 한번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조직 손상과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고소련 시절 핵실험장에 있던 키르기즈스탄 세미팔라틴스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40년 추적 코호트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은 인접 통제구역 주민보다 DNA 돌연 변이율이 80% 이상 높았고 간 신장 질환, 백혈병, 심혈관 질환 사망률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에 의한 만성 노출이 실제로 다장기 손상을 유발한다는 근거죠. 또 체내에 들어온 방사성 금속 물질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 만성 피로, 면역 저하, 신경계 이상, 불면,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이 공기 중에 떠다닐 경우 단기간이라도 농도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예측 못한 흡입이 발생하면 폐, 혈관, 장기, 심지어 세포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닌 정보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측정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방사능의 작용 메커니즘과 그 실제 사례를 꾸준히 학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깊이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